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사시미님.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죠? 지금 제가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서울에 좀 늦게 도착해가지고 정신없이 좀 또와 준비를 또와 하느라고 사연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이미 오기 전에 옮겨서 정리를 좀 하긴 했는데 선곡을 미처 다 못한 거예요. 와서 막 정신없이 선곡하느라 한 2분 정도 늦었나요? 아니, 고맙습니다, 버피님. 자발적 청취료. 너무 감사해요. 네, 그랬습니다. 아유, 뭐, 휴방하시지, 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휴방할 거였으면 제가 오늘 서울을 오지 않았겠죠? 해도 뭐라고 해, 안 해도 뭐라고 해, 참. 네, 여러분. 이제 주말이 끝났습니다. 끝난 거지. 제가, 아니, 이번 주도 참 정신이 없긴 했는데 뭔가 쉼이 없이 계속해서 주말을 보내고 있는 느낌이에요. 주말만 보내는 게 아니지 거의 매일매일 그렇게 보내고 있는 느낌? 저만의 느낌인가요? 브런치 못 들어서 아쉽다고요. 다시 보기 하시면 되죠. 돼지국밥이요? 아니요, 안 먹었습니다. 돼지국밥이 유명하죠, 부산은? 근데 저는 안 먹었어요. 네. 저는 매일이 피곤해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장난한 거예요. 네. 운전한다고 좀 고생을 좀 했죠. 차가 이렇게 밀리는 전이 일요일에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어디 가도 일요일에 돌아오는 일은 거의 지양하려고 하거든요. 너무 차가 밀리는 걸 아니까. 근데 이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밀리는 고속도로를 달려본 게 아니지, 엉금엉금 기어왔죠. 아, 한 주의 마지막을 일리는 떴다벅스 유유. 엉금엉금 기어왔는데, 웬 차들이 그렇게 많아요? 네, 정말 서 있을 때, 여러분 그거 알죠? 달릴 때보다 계속 밀리면 더 졸린 느낌이 드는 거. 계속 그랬어요. 힘들었어.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앉아 있는 거죠. 첫 곡은, 네, 정신이 없었네. 첫 곡은 사시미 님이 신청해주신 곡이었어요. 며칠 전 불매 누나는 어디 가셨나요? 그래도 역시 떠누님 이뻐요. 지금 사시미 님 얘기하고 있어요. 사시미 님이 안녕하세요, 떠누님. 새 학기가 시작하고 따스해진 봄날, 꽃들이 만발하며 대학교 1학년 새내기들의 설레는 사랑도 역시 만발할 때일 것 같습니다. 그런 설렘을 느껴본 지가 100만 년 전이지만 그 시절 설레임을 추억해보며 노래를 신청해 봅니다. 하시면서 QWER의 고민 중독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가로하고 오프닝 곡으로 시원하게 시작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그 선곡의 순서까지도 적어주셨더라고요.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 첫 곡으로 플레이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뭐 신청곡도 그렇고 사연도 꽤 많이 보내주셨는데 오늘같이 뭔가 시족이래. 시간이 이렇게 뭔가 모자란 날은, 부족한 날에는 이것도 사연을 제가 보고 뭔가 편집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할 시간이 너무 모자라니까 곡의 순서를 정하는 시간만으로도 굉장히 모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보내주신 사연 오늘 못 들려드려도 또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시간 부족을 나도 모르게 빠르게 얘기하고 싶으니까 시종이라고 한 거죠. 정말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시족 사회 그런 건 아니고요. 하야정님, 저번에도 아프시지 않았어요? 제우스님, 열공하십시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들 해주시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뭐라고요? 연봉스키님? 지난주에 까인 건 그러려니 하는데 이번 주에도 까이면 마음이 상한다고? 근데 너무 많으면 까일 수도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 모두가 다 기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노래 언제 나오나, 내 사연은 언제 나오나. 그런 거를 제가 마음이 아프지만 너무 마음 아파하면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하루 종일 음악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잖아요. 네, 한번 기다려 보세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다음 곡은요. 노래 들어볼게요. 다음 곡은 각자도생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어떨 땐 달의 요정, 어떨 땐 눈의 요정, 그리고 금지 요정인 또 하나님을 매일 보고 싶다고 외치는 상큼함. 뭐야? 네, 달달함과는 한참 거리가 먼 꾸러미들과 어울리지 않는 노래인 또 하나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 뭐 이 노래 아니야? 뭔 말이야? 뭔 소리지? 네, 신청해 주신 곡 들어볼게요. 이무진의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 듣고 오겠습니다. 네, 각자도생님이 신청해 주신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 청혼의 사랑으로만 바꾸면 된다고 그 말씀이시구나. 네, 제가 정신이 없어서 문맥 파악을 못했네요. 죄송해요. 알겠어요, 이제. 네. 전 주말에 결혼식을 갔다 왔잖아요. 정말 너무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을 잔뜩 봤어요. 저 옛날 방송국에 있을 때 같이 일했던 정말 연락을 몇 년 동안 하지 못했던 뭐 작가들이며 PD에 카메라 감독에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보게 된 거예요. 신기했죠, 뭐. 다들 그런 말 있잖아. 되게 인사말. 그대로, 정말 그대로다. 어떻게 그대로일 수 있어요? 막 이런 얘기들. 사람이 나이를 한 살 한 살 들어가면서 옛날에는 굉장히 어떤 말을 들어도 그걸 그대로 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이게 인사겠거니 하니까 그냥 뭐 인사로 또 받게 되더라고. 약간 좀 뼈아픈 날이기도 했어요. 좀 피곤해 보인다고요? 저 운전만 오늘 7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간에 잠깐 휴게소에서 쉬거나 주요한 시간을 좀 빼면 한 6시간 될까요? 정말 인사 좀 하지 말래. 몇 명이. 네. 인사를 너무 힘드시니까 들어오면 여러분 안녕하세요라고 한 번만 해주세요. 다들 너무 고생하시잖아요. 네, 좀 많이 힘드네요, 오늘은. 운전을 아무리 해도 이렇게 한 번 하루를 이렇게 길게 이렇게 오래 걸리게는 잘 안 하는데 너무 밀리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항상 그 밀리는 구간은 왜 늘 밀리는지 좀 모르겠어. 합류하는 구간이거나 그 몇몇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 정한휴게소에서부터 무슨 풍세 그리고 오산 그 버스 전용차로 시작되는 그 즈음의 구간 그리고 뭐 수원 기흥 양재 게스타 엄청나지. 기지개 키면 우두둑 소리 난다고? 이미 기지개는 다 켰습니다. 정한휴게소 알밤 뭐 이런 거 맞아요. 밤으로 유명해요. 근데 네, 광주에서 올라왔어요. 밤으로 유명하긴 한데 사실 그냥 밤은 맛있어요. 알밤 같은 거. 근데 난 솔직히 밤빵은 맛있는지 모르겠어. 다들 막 정한휴게소 갔으니까 밤빵은 먹어줘야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 전에. 그래서 꼭 그 밤빵 사 먹는 분들 있더라고요. 나는 원래 그렇잖아. 밤빵이면
빵 안에 밤이 가득 들어있거나 큰 왕밤빵이던가. 근데 되게 요만한, 이게 무슨 밤빵인지 그냥 밀가루 맛의 빵인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이 공주잖아. 아직 정한이 공주 그쪽 아니에요? 원래? 아무튼 그래, 그랬어요. 휴게소 음식은 감성으로 먹어줘야 된다고? 어, 맞아. 진짜 밤빵 별로죠. 나 되게 안티팬, 정한 휴게소 분들이 싫어하는 거 아니야? 정한 사람들이. 어, 아무튼 무늬만 밤빵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춥니다. 혹시 정한 휴게소 갈 일이 있으시면 밤빵은 사 먹지 마세요. 아셨죠? 아, 휴게소 음식 추천해 달라고요? 글쎄, 제가 휴게소에서 먹는 음식이 막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거의 휴게소에서는 커피를 사서 오거나 밥을 먹을 때는요, 어, 돈가스? 약간 어디 휴게소 어디 뭐, 근데 확실히 예전에 그 이영자의 뭐 휴게소 맛집 이런 거 있었잖아요. 추천해준 음식들이 추천한 휴게소 거는 그 음식이 참 맛있긴 하더라고.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예전에 뭐 소떡소떡도 안성휴게소 얘기를 했었잖아요. 하행. 근데 그때 다른 데 거는 먹었는데 별로 맛이 없었어. 그래서 왜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회전이 잘 되는 거, 되게 빨리 팔리는 거, 자주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거는 바로바로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놔서 그런지 훨씬 더 뭔가 쫄깃쫄깃하고 맛있었어요. 오래된 느낌이 들지 않고. 근데 다른 어딘가는 좀 오래된 느낌이 들고 약간 그 정도의 차이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보통은 뭐 그냥 핫바, 어묵바 뭐 이런 거 먹거나 커피 마시거나 뭐 그런 거만 하죠 뭐 대부분. 딱히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뭐를 막 특별히 좋아하는 건 없습니다. 어, 자, 그럼 다음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전 책을 많이 읽진 않아요. 그냥 좋아만 하고 보기만 할 뿐이지. 다음 곡은요. 통계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통계님 플레임을 또 제가 좀 까먹긴 했는데 뭐였죠? 여튼 몸이 좀 아프셨나 봐요. 요즘 아프신 분들이 꽤 있어. 우리 꾸러미들 가운데도 몸이 안 좋은 분들이 계시고 날씨가 이래서 이런 건가요? 여튼 며칠 전에 알게 된 노래인데 몸이 아파서 힘들었는데 이 노래 덕분에 외래 예약 날짜까지 버틸 수 있으셨다고 합니다. 어떤 노래인지 들어보고 올게요. 비주의 두근거리지 마. 네. 복사골 철이님이 신청해주신 미루의 병원에 가다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복사골 철이님이 망막에 출혈이 있어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발견한 건데 다행히 양이 적고 문제될 건 없다네요. 추적 관찰을 누님 하기로 버선마을 했습니다. 입주보다 병원을 먼저 오픈을 해야 할 것 하셨어요.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근데 망막에 출혈이 있으면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잘 관찰하시고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음악이 나가는데 너무 웃으면 안 되는 노래 멜로디와 가사가 아니었나요? 근데 누가 그러셨지? 떠나간 의사들에게 꼭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사로 표현한 노래라는 그 말에 나 너무 빵 터져서 가사가 약간 그 느낌이 난 거예요. 나의 병을 낫게 할 사람은 아마도 그대인가 봐. 어떻게 다 이런 생각을 하지?
나무의 꿈님 연극 보고 오셨다고요? 뭐 보셨을까요? 정말 좀 매력 있어요. 연극이라는 게 저는 예전에 가까이에서 뭔가 이렇게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 감동이 올까? 눈물이 나올까? 왜냐하면 좀 뮤지컬과는 또 다르니까 뮤지컬의 그 웅장함이라든지 그 노래로서 전달되는 그 전율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가깝게 소극장에서 정말 그 대사들을 이렇게 눈앞에서 보면서 연기하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도 있고 눈물도 나오고 다양한 복잡 미묘한 감정들을 다 느낄 수 있더라고요. 참 매력적이죠. 그때도 오늘 보셨군요. 아무튼 가끔씩 가서 한 번씩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무엇이든 다 마찬가지긴 하죠. 문화생활이라는 게 연극이든 영화든 뮤지컬이든 뭐 어떤 장르든 매력 있는 그 포인트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아프지 마세요, 여러분. 특히 눈은 저도 이제 엄마가 이번 주 수요일, 다음 주 화요일 수술을 하시잖아요. 일주일 간격으로 이틀에 걸쳐서 하는데 정말 눈은 뭐 백내장은 뭐 누구나 다 하는 거다. 오는 뭐 병이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무섭잖아요. 눈에 이렇게 주사를 놔야 되고 그게 엄청 아프다고 하던데. 하여튼 어떤 것이든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관리를 해야죠. 그리고 아까 누가 그러셨지? 그 술만 끊으면 괜찮을 텐데 그 술을 못 끊는다고. 끊을 수 있어요. 마음 단단히 먹고 술이 원인이라면 당연히 술을 끊어야죠. 아셨죠? 복사골 철이님 주변부 극소량이라고. 그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눈은 좀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서서히 안 좋아지면 어떤 방법을 찾고 뭐 이렇게 늦추기라도 할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앞이 뿌옇게 안 보인다거나 급격하게 시력이 나빠진다거나 아무튼 뭔가가 갑자기 찾아오더라고. 우리 원장님도 그러셨잖아요. 동민 원장님도 갑자기 술을 못 마시는 분과 연애를 하시면 술을 안 마시게 됩니다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연극을 보러 같이 갔는데 작년에 원장님이 택시에서 내리시면서부터 눈이 갑자기 뿌옇게 안 보이신대요. 제 얼굴조차도 안개 낀 것처럼 뿌옇게. 그리고 극장에서조차도 약간 스모그 드라이 아이스 뭐 이런 것들을 해놓은 것처럼 안 보이신다고 그러더니 정말 수술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관리 잘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조명 있는 데서도 저희 엄마가 저보고 선글라스를 끼고 하라고, 눈 나빠진다고. 근데 저는 지금까지 거의 이제 방송 18년 차인데 거의 조명 앞에 있었잖아요. 저도 좀 걱정이긴 해요. 원래 집 자체가 시력이 굉장히 좋은 집안인데 엄마도 갑자기 확 나빠지시더라고요. 불과 나빠지신 지 한 3년 됐을까요? 그래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관리 잘하세요,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아까 도휴님도 무슨 일 있으셨나? 힘내세요, 도휴님. 감사해요. 힘내시고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다음 곡 약간 조금 이거 좀 빠른 템포인가요? 미녀사랑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또 하나의 매력에 한 번 빠지면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계속 끌리게 된다며 아일릿의 마그네틱 신청해 주셨는데 이런 걸 내가 내 입으로 읽어야 된다니. 듣고 오겠습니다. Baby, baby, don't say no. 네, 아일릿의 마그네틱 함께 들으셨습니다. 미녀사랑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아니, 자꾸 뭐 아이돌 노래가 나온다고 아이돌 노래 이제 신청을 해야 되나 이런 말씀 하시는데 좋아하는 노래를 신청하세요. 듣고 싶은 노래를 신청하고 자꾸 뭔가 이렇게 시류를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곡 신청하시면 들려드릴게요. 젊어진 느낌이 든대.
어, 젊어졌다고? 노래만으로도 젊어질 수 있어. 그 말이 맞아요. 어, 여튼, 네, 미녀사랑님, 제가 감사하죠. 신청곡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남이 빙글빙글? 어르신들 젊어지고 싶으셔서 그러는데 그냥 두세요. 호호호. 젊어지고 싶으셔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근데, 어떤 곡을 신청해 주셔도 다 이렇게 플레이를 해 드립니다. 다만, 그, 나름의 기준이 있기는 해요. 저만 아는 기준. 뭐, 알려드려도 뭐 매번 또 달라질 테니. 여튼, 감사합니다. 한층 젊어졌다고.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한층 젊어지는 걸. 젊어지고 싶다는 게 이미 나이가 먹은 거라고. 아이고, 참. 여튼, 다음 이제 사연, 오랜만에 사연 보내주셨더라고요. 지난주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제 오늘, 아닌가? 맞죠? 아닌가? 저도 헷갈립니다, 이제는. 뭔가, 생각보다 사연과 신청곡들이 이제 여기저기로 많이 오다 보니까, 지난주에 보내주셨는지, 어제 보내주셨는지 저도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여튼 오랜만에 사연 보내주셨어요. 아이쿠가 어때서요? 블루하트님이 인터스텔라? 블루하트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너무나 그리운 교주님, 꾸러미님들 지금 계시나요? 근데 블루하트님? 여튼 오랜만에 생존 신고합니다. 여러분들 뵐 수 있으면 꼭 본방사수 하세요. 늦게 퇴근하고 제 방 보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퐁피디 삼겹살 포말 내욕 하나하나 확인해야 되지. 뭐 눈이 작아서 먼지가 안 들어가니 많이 하는 교주님. 혼자 경고 줘야지. 아재 개그하는 아재들 혼자 경고 주다가 킥킥거려야 되지. 저 말은 왜 나왔지? 다시 돌려봐야 되지. 암튼 곱절로 시간을 투자해야 되니. 저번 떠벅 시간에 건킴님의 글이 참 기분 좋게 와닿더라고요. 여기만큼 소중하고 클린한 방이 없다고 제가 한동안 없어서 쾌적한 건지, 저야 여기 말곤 채 타는 곳이 없어서 다른 곳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가끔 저런 댓글 자주 올라오는 거 보면 참 기분이 좋더군요. 그럼요. 교주님 따라가는 신도들이라고 얼마나 매너 있고 따뜻한 분들인가요? 다들 좋은 음악들도 얼마나 많이들 아시는지. 동시대를 살아가며 같은 음악에 공감하고, 때로는 조금 다른 세대, 모르던 음악에 새로워하고, 때로는 가슴 아픈 사연에 서로 토닥여주고, 재미있는 사연에 낄낄대고, 물론 가끔 뜬금없는 소리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다들 친절히 인사하는 곳, 이곳이 떠벅이죠. 한 번씩 2000년을 넘게 살고 계신 교주님한테 반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건 좀 상가함이 어떨까요? 물론 친근함의 표현인 건 알지만. KK형은 제외래요. 인간이 아니라 개구리라서. 그리고 환경과 사상, 이념이 다 다를 수도 있으니 우리 이곳에선 서로 좋은 얘기와 따뜻한 말들만 하는 게 어떨까요? 안 그래도 빡빡한 세상, 우리들의 힐링 공간에서 웃고 즐기기에도 아까운 시간인데, 문어는 꿈을 꾸는 동안 색이 바뀐다고 해요. 우리 모두 좋은 꿈과 희망으로 우리 색을 바꿔보자고요. 제 수준에 딱 맞는 노래 신청합니다. 안예은의 문어의 꿈 듣고 올게요. 네, 안예은의 문어의 꿈이었습니다. 다들 왜 이렇게 머리 얘기에 안주 얘기 뭐 이런 걸 하고 계세요? 전 비대위원장님이요? 아닙니다. A 아닙니다. 주어는 없습니다. 진짜. 아니, 왜 자꾸 다 대머리 얘기를 하고.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블루하트님이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고 곡을 신청해 주셨잖아요. 블루하트님의 그 사연과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셨어야죠. 그걸 좀 곱씹으면서 들으셔야 되는데 자꾸 대머리 얘기하고 뭐 지금 뭐 갑오징어 철이라고요? 그래서 문어가 잠을 잔다고? 진짜. 네, 여튼 블루하트님은 항상 이렇게 채팅창에서는 뭔가 좀 개구치게 말씀을 하시는데 늘 항상 사연이나 이렇게 글을 쓰실 때는 딴 사람 같으세요. 참 뭐라고 표현해? 좋은 분이야. 머리도 그러니까요. 안 돌아가. 사연에 집중해서 눈 얘기를 해야지 형들. 네. 동현님 너무 고맙습니다. 슈퍼 스티커. 그리고 아까 연봉스키님도 감사해요. 그리고 자꾸 그 알포님이 퐁피디님이 얘기하셨죠? 그 안주 얘기하지 말라고. 뭘 제가 군침 도니까 저는 지금 입맛이 없습니다. 그 피곤하면 입맛이 없잖아요. 별로. 뭐 이렇게 여러분이 뭐 말씀을 하시는데 채팅창에서 즐거우시면 됐습니다. 다만 그 타 채널이나 타 채널에 출연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언급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금지. 아셨죠? 네. 계속해서 그 블루하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때 맞아 김건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소통하고 클린한 방이 없다고. 그 여러분의 자유로운 소통과 그리고 이 깨끗한 채팅창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그 칼날을 휘두를 수 있을지 조용히 없앨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어 금지. 그런 거 아니에요? 여튼 블루하트님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은 오늘 들어오셨네요. 오늘 들어오셨어요. 피곤할 때 문어 숙회 소주 한 잔. 문어 진짜 좋죠. 몸에 진짜 좋아요. 그리고 그 문어가 그 소변이 안 나오는 분들, 그 무슨 병이지? 그런 분들한테 좋다고 하던데? 그래서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뽀야미님 안녕하세요. 낙지 뭐요? 낙지 맛있죠? 처음 오셨다고 하지 않았나요? 신청곡은 제가 금요일에 커뮤니티 공지를 올리거든요. 그럼 그 커뮤니티에 댓글로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메일이나 뭐 인스타그램 DM으로 사연과 신청곡 함께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이뇨작용. 맞아, 이뇨작용.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제가 선곡을 제 기준으로 하긴 하는데 안 됐더라도 그 다음 주에 또 다 껴 넣어서 선곡하니까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당분간은 좀 서운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요.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말도 못할 것 같아. 지금 약간 좀 많이 오늘은 진짜 꽤 많이 플레이를 못 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다음 곡을 또 이제 들어봐야죠. 시간이 너무 속도 없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번에 뭐 건너뛴 곡, 전주 탈락곡은 자동 후보 선정인 거죠. 뭐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연봉스키님. 무조건 되진 않고요. 후보군에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 들려드릴게요. 연봉스키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한동안 잔잔하거나 슬픈 곡들만 신청을 했었네요. 이번에는 조금 밝은 걸로 신청해 봅니다. 특별한 사연은 없고요. 바이크 라이더들은 궁뎅이 들썩거리는 4월입니다. 당장 저도 주말마다 이런저런 투어가 계획돼 있어요. 사랑을 하고 싶으신 분, 여행을 떠나고 싶으신 분, 맑은 하늘을 보며 온갖 잡념을 떨쳐버리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델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 신청해 주셨어요. 듣고 올게요. 연봉스키님이 신청해 주신 델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 들으셨습니다. 제가 이 곡은 지난주에 신청을 하셨는데 못 들려드려서 오늘 들려드린 게 아니고요. 이제 4월 바이크 라이더들이 이제 궁뎅이가 들썩거리는 달이라고 해서 4월이 이제 끝나가잖아요. 벌써 20일이 막 지났으니까. 그래서 안 들려드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선곡을 했습니다. 국토환경부가 이 노래를 싫어한대. 근데 엔진 켜두면 안 되지 않아요? 공회전하면 안 된다고 지금 다들 막 난리인데 공회전 금지곡이라고. 여행 가고 싶다고 방구석 돌인데 얼마나 못 나갔는지 이제 나돌아다니고 싶다고. 저는 진짜 돌아다니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아예 계속 어딘가 놀러 가서 돌아다니던가 아니면 집에 그냥 밖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요즘 이두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병이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좀 더운 날들이 곧 찾아올 것 같더라고요. 이번 주에 부산 갔을 때도 거의 여름 날씨였으니까 거의 28도, 30도까지 올라갔던 날도 있지 않았나요? 이번 주에? 서울인가? 여튼 굉장히 더웠어요. 그래서 곧 있으면 여름이 이제 다가올 텐데 좀 날이 더 더워지기 전에 좀 어디 다녀오실 때 있으면 빨리 다녀오시고요. 아직 4월인데 30도까지 올라갔다니까요, 날씨가. 기온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여름 지나고 이제 여름에 그럼 이제 다른 나라는 여름이 아닌 곳으로 다녀와야 되는 거잖아요. 당장 다음 주부터 여름 날씨일 듯하다고. 다음 주 온도를 봤는데 한 24도에서 28도 사이쯤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눈 내렸어요? 어디 계세요? 칸님 어디 계시는데요? 호주? 하여튼 뭐 바이크 타시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항상 안전하게 다니시기 바랍니다. 5월 1일 메이데이가 유급휴가인가요? 쉬는 날 회사도 있고 쉬지 않는 곳도 있지 않나요?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독일이에요. 진짜 날씨가 이상하네. 참. 근데 좋았겠다. 저는 눈 진짜 좋아하는데. 하여튼 안전하게 다니십시오. 사실 뭐 내가 안전하게 나는 주의한다고 해도 뭐 주변에서 또 갑자기 태클을 거는 건 내가 막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도 좀 잘 살피고 그런 일이 없도록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은요. 좀 마음의 준비를 여러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긴 사연입니다. 제가 좀 줄여보려고 했는데 이게 약간 줄이기에는 내용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어떻게든 한번 빠르게 제가 읽어볼게요. 삼겹살님 사연이에요. 가볼게요. 계절이 바뀌는 줄도 모르고 그저 일에만 푹 빠져 지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푹 빠져 있었다는 건 미화시킨 거고 거의 매몰돼 지냈다는 게 맞겠죠.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채찍 삼아 다그치며 일하는 재미를 느끼고 있노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여러 해를 버티다 특이점이 왔습니다. 요즘은 그걸 번아웃이라고 부르나 봅니다. 작성해야 할 보고서를 미루다 결국 보고 전날 밤 자정이 다 되어서야 꾸역꾸역 불 꺼진 건물 사무실로 들어가 홀로 타닥타닥 키보드를 두드리고 다시 귀가해 겨우 서너 시간 자고 출근을 하는 밤이슬을 맞고 다니는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잦아지면서 일상의 루틴이 돼버렸죠.
부족한 잠으로 한낮에는 꾸벅꾸벅 졸거나 오른손은 마우스에 가만히 올려놓고는 아무것도 띄워져 있지 않는 모니터를 멍하니 보고 있었죠. 그렇게 멍 때리다가 밀리기도 한 보고서는 또 그렇게 밤이슬과 함께 타닥타닥 작성을 하고, 당시에는 일상이 망가졌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을 만큼 당연하게 받아들였죠. 그러나 내 일상이 망가져 간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느 여름날 저녁, 친구와의 술자리. 남자 둘이 술을 마시자니 심심했는지 친구 녀석이 지인을 불러내고 그렇게 하나둘 모이면서 초면에 인사도 간단히 하고 얘기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누군가가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이 있는데 호감이 가긴 하지만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에 얼큰하게 술이 오른 우리는 당장 불러라. 너 지금 어디서 여기서 시커먼 남자들이랑 이러고 있을 때냐? 뭐하냐? 혈기왕성한 청춘들은 마치 내일인 양 안타까워하며 동시에 닥달을 했죠. 혹여나 남자들뿐인 자리에 나에게도 인연이 생길 수 있으려나 하는 기대감을 품으면서 말입니다. 그 친구가 어찌나 조심스러워했던지 소주에 달아오른 이 애송이들은 순간 카사노바 빙의가 된 듯 와다다다다 한마디씩 거들었고 생각보다 쉽게 그 동창분이 그곳으로 오셨죠. 놀랐습니다. 170cm 가까이 되어 보이는 큰 키에 갸름하고 하얀 얼굴, 유난히 반짝이는 눈. 그녀가 이쪽 테이블로 걸어와 앉다니요. 조금 전까지 카사노바의 빙의된 듯하던 그 인간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게 입들을 꾹꾹 닫혀 있었고 약간의 취기가 오른 저는 입을 꾹 닫고 있는 그 상황이 웃겨서 통성명도 하기 전에 빵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고 다짜고짜 초면에 나를 보고 빵 터져 웃는 남자가 웃겼었는지 야, 너 뭐냐? 뭔데 웃어? 그렇게 그녀와 저는 서로 이름도 모른 채 처음부터 존대고 뭐고 말을 트기 시작했습니다. 엄연히 불문율에 의거해 초등 동창이라던 그 친구를 밀어주던지 해야 할 자리였지만 이 사내들은 누가 봐도 경쟁적으로 각자의 방법을 통해 어필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주말 저녁 동네 술집에 나왔던 저는 잠옷이나 진배 없는 차림에 슬리퍼를 질질 끌고 나온 터라 호감이 생길 리 없다고 생각했고 더구나 이런 외모의 이성이라니 오늘 나에겐 없을 일이다 여겼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가 온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직 저하고만 말을 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원래 주인공이어야 했을 그 동창 포함해서지만 취기도 조금씩 오르고 에라 모르겠다 하는 마음에 마치 10년지기인 양 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봤다고 다짜고짜 야, 너 오늘 화장 좀 받았다? 부터 시작해서 키가 큰 여성분들이 의외로 남자가 별로 없어. 너도 그렇지? 야, 여기서 여왕벌 하니까 좋냐? 뭐 이러면서 야, 삼겹살 너 욕먹어도 싸다 싶을 정도로 마구 쏟아냈죠.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화기애매한 분위기는 애매한 건가? 애매한 분위기,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2차로 이어졌고 다소 진지한 이야기가 오가며 그녀가 곧 직장을 정리하고 자영업을 시작할 거라는 자세한 근황 이야기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커먼 사내들도 점점 줄어들고 처음 자리했던 저와 제 친구 그리고 그녀와 초등 동창 이렇게 넷만 남았고 그 이후로 오가는 대화는 점점 더 본능에 충실해져 갔습니다. 너 처음에 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왜? 예뻐서? 아니, 잘생겨서. 그렇습니다. 이 정신나간 삼겹살이 눈치도 없이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초등 동창의 애타는 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날 밤 저는 세상 모든 남자의 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키패드 화면을 열어 그녀에게 내밀고야 말았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초등 동창은 그녀의 전화번호도 모르고 있었고 카톡 아이디만 겨우 알게 되었던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 상황에 대뜸 처음 알게 된 놈이 그녀의 전화번호를 먼저 받아가다니. 여튼 그 이후로 그녀와는 가끔 통화하는 사이가 되었고 가게 준비는 잘 되어가는지 어떤지 안부도 물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가끔 만나서 술도 한 잔씩 하고요. 물론 단둘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어 눈이 내리던 때 회식을 하고 술이 좀 된 저는 그녀에게 연락을 해 불러냈고 단둘이 그녀의 차 안에서 술도 깰 겸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저의 투박한 고백으로 이어졌고 그 겨울부터 제 생활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가리지 않고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든 주말 평일을 가리지 않고 다녔고 놀랄 만큼 요리를 잘했던 그녀는 늘 이것저것 만들어 하루에 4끼를 챙기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물론 술도 늘 함께였던지라 어딜 가든 1박은 필수였죠. 업무에 매몰돼 하루 서너 시간 수면이 전부던 지난 날들처럼 하루 서너 시간 수면이 전부였지만 놀랍게도 즐거움으로 가득했고 회사에선 1분 1초도 멍하니 앉아있는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나서면 업무 생각은 전혀 나질 않았고 오늘도 어쩌면 길어야 3시간, 4시간 자겠지만 너무나 기대된다, 즐겁다 생각뿐이었죠. 이렇게 즐겁게 살 수도 있구나. 비록 그녀와의 인연은 아쉽게도 길지 않았지만 그동안 내 생활이 정상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해준 너무나도 고마운 인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잘 지내냐는 문자, 연인이 있다는 소식에 인연을 소중히 해라는 당부, 시간이 많이 흘러 이제 우리도 늙는구나 라는 대화까지 얼마 전에 오고 간 정말 오래간만에 짧은 연락에 그리움보다는 고마움이 떠올랐고 이렇게 신청곡과 사연을 보내봅니다. 그런 고마움이 떠오른 제 감정을 그대로 노랫말로 옮긴 듯 착각하게 만든 가수 청하의 우주먼지 신청합니다. 모든 게 다 네, 삼겹살님이 엄청 긴 길과 긴 글과 함께 보내주신 신청해주신 청하의 우주먼지였습니다. 제가 지금 좀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아니 여러분, 잠깐만, 싱파파님 계속 길다, 자랑글이다, 또 뭐라고 하셨지? 자랑글이다, 잘생겼단다, 용서 안 되는 3가지를 용서되게 하는 헤어졌다. 아유 정말 다들 근손실만 있기를 기원한다고. 아니 근데 이 글을 읽잖아요. 글을 읽고 제가 그 상황이 너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저희도 이렇게 가면 이런 삼겹살님 같은 분들이 꼭 한 분씩 계세요. 이렇게 여러 모이는데 가면 꼭 이런 분들이 한 명 있어. 굉장히 친근하게 가볍게 오래 전부터 알았던 사람처럼 되게 부담 없이 그 자리에 이렇게 섞일 수 있게 해주는 꾸러미 어르신들의 축복의 그런 사람이 몸들만을 한 명 모르겠습니다. 있어요. 사랑합니다, 한둘 꾸러미 여러분. 있는데 삼겹살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쉬지 않고 연애를 하죠. 그리고 쉬지 않고 지금도 연애를 하고 있는데 왜 전 여자친구한테 메시지 보내요? 카톡을 왜 보내냐고. 도무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연락처가 있다는 것도 난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둘이 만난 거 아니에요? 근데 연락을 했다고? 말도 안 되지. 지나간 건 그 시간과 함께 그 여자친구도 이미 지나가서 없어야 돼요. 그 전화번호도 있으면 안 돼. 아, 정말. 아무튼 제가 이 사연은 누나, 그분이 먼저 보내온 줄이지 거예요. 않았어. 누나 아니에요, 누나. 먼저 보내왔어도 답을 하지 말았어야지. 모르는 여자잖아. 이해가 안 가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사람 있나요? 나를 굉장히 내가 뭔가 힘든 상황이었을 때 나를 그런 뭔가의 터널에서 꺼내준 사람, 이런 사람이 있나요? 물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있다면 이렇게 삼겹살님처럼 기억을 할 텐데, 그래서 기억하는 거 맞죠? 그쵸? 170에 너무 예뻐서 기억하는 건 아니죠. 부디 후자가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니 그 터널 말고요. 누구야 또? 포말라우트님? 터널이요, 터널. 그 깜깜한 터널에서 꺼내준 사람. 정말 안 됩니다. 아셨죠? 지나간 사람하고는 연락이 와도 받지를 마시고요. 다톡도 하지 마세요. 다음 곡 들으러 가볼게요.
제가 삼겹살님의 그 긴 글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듣다 보면 그 상황이 이렇게 떠오르지 않으세요? 아마 꾸러미들은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친구들의 역할을 많이 하셨을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그 역할을 하지 삼겹살님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은 몇 없다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연애에는. 다음 곡 들어볼게요. 뻐이 장가가니님이 썸네일을 보고 바로 떠오른 노래라고 신청해 주셨어요. 트웰슨의 The Lady 듣고 올게요. 네, 뻐이 장가가니님이 신청해 주신 트웰슨의 The Lady 듣고 왔습니다. 다들 왜 이렇게 삼겹살님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엑스티씨님 아까 멤버십 선물 고맙습니다. 그리고 퐁피디님 감사해요. 아니 오늘 신청곡들이요 팝이 없어요. 항상 그 팝 보내주시는 우리 그 몇몇 분 빼고는 다 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도록이면 팝 빼고 이 다른 노래들로 좀 제가 선곡을 했어요. 팝이 있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아이돌 노래들도 좀 많고 그렇더라고요. 가끔 뭐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들어보고 항상 내가 나만 좋은 곡을 다 들을 순 없으니까 내가 좋은 곡을 들어야 되나? 또 하나가 좋은 곡을 들어야 되나? 다들 왜 이렇게 자꾸 삼겹살 얘기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 내가 괜히 삼겹살 거 사연을 읽었나 봅니다. 자, 더 뭐라고 하기 전에 제가 빠르게 넘어갈게요. 다음 곡은 유일한 그 팝일까요? 이거 네이버님의 신청곡. 너무나 즐겁습니다. 이거 너무나 유명한 곡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곡이어서 얘는 제가 좀 중간에 하나 넣었습니다. 네이버님이 오늘은 2000년도 가을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뉴욕에서 일하던 중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뒤쪽을 누군가 들이받으면서 약간의 통증이 느껴져서 보험회사 측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해서 일하던 곳에 말씀을 드리고 일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 시기가 아마 7월이었던 걸로 생각을 해요. 그 후에 쉬면서 직장도 알아보는 가운데 부모님께서 한국에 왔다 가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한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시기가 9월 하순 정도였어요. 한 달만 편히 지내다 가라고 하셔서 한국에 그 당시엔 자주 나오질 못하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오랜만에 부모님과 동생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날들이었죠. 당시에 부모님은 경기도 광주 퇴촌이라는 곳에서 식당을 운영하셨는데요. 종종 지인들 만나러 서울을 나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일도 도와드리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동화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함께 웃고 울며 지내다가 어느덧 한 달이 훌쩍 넘어 11월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너무 미국 집도 오랫동안 비울 수 없고 직장도 계속 알아봐야 한다고 말씀드릴 때 어머님께서도 항상 아픈 손가락이라며 만나는 음식도 많이 못 해주고 참고로 어머니께서 음식을 잘하시는 편이어서 안타까워하셨죠. 물론 이후 며칠 동안 키우던 개가 갑작스레 죽고 그 애를 붙잡고 한없이 울던 어머니, 큰 아들을 객지로 보내놓고 그나마 어머니에게 위로가 되었던 진돗개였지만 제가 떠나기 이틀 전에 그렇게 일을 치르고 마침내 미국으로 떠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왔어요. 식당 문 앞에서 어머니 덕분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푹 쉬다 갑니다 말씀드리려는데 어머니께서 아침부터 두통이 있으셨다고 하며 돌아서는데 객지에서 혼자 고생한다며 엄마가 미안해 하시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계단을 내려오면서 온갖 생각이 스치며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차 창문을 열고 일부러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며 안녕히 계세요
라고 한 게 작별 인사의 전부였고 어머님은 이내 내려오시면서 제 손을 잡아주시고 아들 힘내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차 안에서 침묵을 지킨 채 공항까지 가는 동안 종종 코만 흡입하는 소음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죠. 그날을 회상할 때면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가을 동화의 아픈 이별만큼이나.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곡은 에릭 커먼의 All by Myself입니다. 듣고 올게요. 네, 네이버님이 신청해 주신 에릭 커먼의 All by Myself 들었습니다. 자꾸 오빠 만세 하니까 몰입이 안 되잖아요. 이 노래를 개그 소재로 쓰니까 이런 문제가 있네. 근데 노래 자체는 굉장히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참 그런 게 있어. 뭘 해줘도 다 계속 모자라다고 생각하시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슬프네. 뭔가 내가 슬프네 하는데 안 슬픈데 슬프네 하는 왜 이런 느낌이 나는 거지? 건조한 느낌이. 병원 가서 돌아오는 길에 같은 모습,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구나. 참, 맞아. 근데 저는 근데 어떤 그 상황이나 슬픔과 맞닥뜨렸을 때, 뭐 기쁨도 마찬가지긴 한데 약간 그런 감정들과 딱 내 눈앞에서 뭔가 맞닥뜨렸을 때 저는 약간 좀 늦게 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감정이 확 오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문득문득 생각할 때 갑자기 탁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느린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아무튼 그래요. 올해예요? 올해 3월 12일에 별세했다고? 그랬구나. 참 좋은 노래를 남겨주셨죠. When I was young 할 때 슬펐다고. 맞아. 정말 슬프지. 맞아요. 다음 곡 들으러 갈게요. 다음 곡은 인규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비 내리는 날 사연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오늘은 비도 오고 차분한 하루였네요. 4월도 벌써 20일이 지나고 참 시간이 빠릅니다. 이직해서 다른 연구소 다니느라 직원들 업무 파악에 회의 준비에 정신이 없는데 요 며칠 떠하나님 부산에서의 방송 보고 그리고 오늘 방송 보고 기분 전환도 되고 무엇보다도 심신이 많이 지친 가운데 떠하나님 채널을 만나 큰 위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신청해 주신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눌게요. 누구죠? 아샤트리의 아낌없이 널 사랑해 함께 걷는 모든 순간에 듣고 올게요. 네, 아샤트리의 아낌없이 널 사랑해 함께 걷는 뭐라고? 모든 순간에. 아니 근데 올해 24년 노래인데 굉장히 멜로디가 익숙해요. 예전 노래처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떠하나 채널을 좋아해 주셔서. 눈물의 여왕하는 날이군요. 싱파파님. 그래서 알았네. 맞아. 오늘 눈물의 여왕이지. 아니? 오늘 맞나요? 토요일, 일요일 하는 거죠? 맞네. 그렇구나.
함께 걷는 뭐라고라뇨. 아낌없이 널 사랑해. 함께 걷는 모든 순간에. 네. 금토라고요? 나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제 기억에 어제 눈물의 여왕을 봤던 것 같거든요. 그럼 오늘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보는 거죠. 아, 눈물 제조기. 나는 눈물은 안 나오던데. 눈물의 여왕 보면서. 약간 조금 몰입이 안 됐어요, 저는. 뭔가, 안 됐다, 슬프다, 이런 느낌은 있는데, 뭔가 좀 몰입이 안 돼. 그 김수현의 뭔가 그 작은 이걸 보고 있으면, 미안해요. 아, 오늘 또따복스 시간이랑 완전 겹치는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또따복스를 하지 말 걸 그랬나 봐. 괜찮아요.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눈물의 여왕을 안 보고 지금 또따복스를 시청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아니, 큰 입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약간 김수현이 그 슬퍼하는 게 약간 너무 몰입이 안 돼. 오히려 저는요, 누구지? 그 엄마가 슬퍼하시는 거나 그런 게 좀 더 몰입이 되더라고요. 엄마, 김수현 엄마. 그렇더라고요. 연애물은, 아니, 연애물은, 그 연애물이야? 하긴 김수현보단 공유가 눈이 크지. 아니, 여튼 뭔가 김수현은 좀 옛날 별그대 때, 지금은 좀 아무튼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말아야지. 나 혼나니까. 다음 사연 들으러 가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40분이 됐어요. 우리에게는 약 20분 정도의 시간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슈퍼달러님의 사연이에요.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에서 직장 생활 4년차 정도 됐을 때 기억입니다. 회사에 젊은 상무님이 한 분 계셨는데 대표이사의 조카였습니다. 사내에 입만 번지르르한 친인척들이 몇 있어서 저는 그 낙하산들 때문에 스트레스와 짜증이 많이 난 상황이었고 업무량도 너무 많아 바쁘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임원이면서도 쾌활하고 격이 없는 성품에 이 직원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이라도 따스하게 해주면서 최소한 모르는 척은 안 했던 기억입니다. 그날도 저는 연일되는 야근 준비를 해야지 하고 마지막으로 담배 한 대를 태우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엘베를 타려던 상무님이 뒤를 돌아 저를 보시며 달라씨, 오늘은 진짜 급한 일 아니면 잠시 묻어두고 나랑 한잔하자. 내가 누구 대신 미안해서 그런다. 제 마음을 들여다본 건지 출퇴근 시간이 아까워 회사 소파에서 대충 눈 붙이며 하루 4시간 이상 잠을 자본 기억이 없던 시절이어서 책임감도 있었겠지만 저런 분 말씀 한마디에 버텼던 것도 같습니다. 어머님이나 여친이 그만두고 이직하라고 할 정도로 무식하게 일만 했으니 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상무님과 반주를 곁들이며 저녁을 먹고 난 후에 대리를 불러주고 저는 회사에 다시 가서 서류를 좀 더 봐야겠다 했는데 저보고 노래방을 가자고 자꾸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습니다. 노래보다는 대화하며 맥주를 많이 마시다 보니 취기가 올랐는지 갑자기 노래를 시작하더라고요. 음치 박치 스타일인데 자꾸 여성 락커의 진달래꽃이란 노래를 연달아 부르다 술 먹다 이를 반복하시길래 속으로 사람은 좋은데 취하니 참 괴롭구나. 이러다 귀 찢어지겠다 싶어 농담으로 이혼하는 것도 아니실 텐데 왜 이 노래만 부르냐 질문을 했더니 딸라야 형 처제 노랜데 노래가 내가 듣기엔 정말 좋은데 안 떠서 나라도 부르는 거야. 친구들한테 부탁한다. 그런 반전이 있을 줄은 그냥 만취하면 나오는 술버릇인 줄로만 짐작했는데 얼마 후 누군가의 노력이 가상한 걸 알았는지 그 노래가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인생이란 그래서 살아볼 만한 것 같습니다.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것 같아 너무 힘에 겨워 놔버리고 싶을 때쯤 뜻밖의 어떤 해결책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신청한 곡을 처음 듣고 느낌이 바로 왔습니다.
도원경님의 다시 사랑한다면처럼 태원 형님의 곡이겠구나 싶더라고요. 김태원님이 데뷔곡으로 준 마야의 Goodbye and Good Day and Goodbye 부탁드립니다. 듣고 올게요. 마야의 Good Day and Goodbye. 네, 슈퍼달러님이 신청해 주신 마야의 Good Day and Goodbye 듣고 왔습니다. 맞아요. 인생이 그래서 살아볼 만한 것 같기는 해요. 진짜 그만두고 싶다. 그냥 모르겠다 하고 다 놔버리고 싶을 때쯤에 뭔가 또 놓지 않아도 되는, 놓을 수 없는 그런 무언가가 또 생기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항상 어떤 순간순간들에 그런 것, 그렇게 놓지 않게끔 하는 것들이 꼭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꼬러미들도 포함이 됩니다. 꼬러미들 덕분에 제가 또 이렇게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살다 보니 그렇습니다. 인생은 내려놓는 순간 반등한다고. 제 주변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는 게. 이제 뭐 코로나도 있었고, 근데 뭐 아이가 생기고, 버는 돈은 한계가 있고, 혼자서 벌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뭔가를 좀 빌렸겠지? 거기다가 그때 한참 뭐 코인이네 뭐네도 이런 게 붐이었잖아요. 코로나 때라. 그래서 이제 뭐 코인도 몇 개 좀 아주 쌀 때 사놓은 것들이 있었나 봐요. 이제 본인은 이제 그런 걸 신경 안 썼겠지. 왜냐면 사는 게 너무 힘들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세상을 떠난 거죠. 포기를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코인이 완전 급등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코인은 아이디랑 뭐를 본인이 아니면은 남겨놓은 게 없으니까 잘 모르는 거지. 그분이 자기가 그렇게 아주 싸게 샀을 때 뭐 했던 그 코인이 그렇게 대박이 날 줄 알았나? 그래서 주변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만 더 버티지. 그걸 너무 못 견디고 아이와 그 가족을 다 남기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은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사람 일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돈을 가지고 뭐 코인 사고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그 옛날에 저도 무슨 행사를 하는데 뭐 코인으로, 그 당시에 비트코인이 유명할 때가 그때 막 알려질 때도 아니어서 어떤 데서 뭐 비트코인으로 행사비를 뭐 코인으로 줄지 아니면 뭐 현금으로 줄지 뭐 이런 거를 물어보던 때도 있었어요. 그땐 진짜 쌀 때였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지.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정말 바닥을 뚫고까지 너무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요. 그냥 그 메일을 누군간 그러더라고요. 그냥 뭐 희망 고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의 인생이니까 쉽게 놔버리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어떤 세상이 또 나한테 펼쳐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자, 다음 곡 들으러 갈게요. 다음 곡은 제가 오랜만에 이 그룹 얘기를 하셨길래 좀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선곡을 했습니다. 다펑다펑님이
최근에 그룹 SG 워너비가 올해 데뷔 20주년을 맞이해서 방송도 많이 나오고 전국 콘서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데뷔 20주년이라니 참 세월이 빠르다는 걸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데뷔 당시부터 많은 보컬 그룹 가운데서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았고 내는 곡마다 대히트를 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었잖아요. 그러고 보니 또 하나님도 이석훈님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셨던 걸로 아는데요. 언젠가 난 얼빠는 진짜 아니야. 근데 이석훈이 좋아 하시며 민망한 웃음을 터뜨리셨죠. 아무튼 저도 중학교 때부터 너무 좋아했고 지금도 코인 노래방에 가면 빠뜨리지 않고 부르곤 합니다. 특히 군대 쫄병 시절에는 SG 워너비 형님들의 앨범을 들으며 버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당시 저한테는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땡땡 바로 음악이 큰 위로였으니까요. 반가운 마음에 그 시절 앨범 CD를 찾아서 CD 플레이어로 다시 들었어요. 세월이 흘렀어도 그때의 감동과 감성이 그대로 느껴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제게 많은 위안이 되어주는 이 노래를 신청해봅니다. 저도 이 그룹의 노래는 거의 좋아했던 것 같아요. SG 워너비의 사랑해 듣고 올게요. 네, SG 워너비의 사랑해 함께 들으셨습니다. 너무 많죠? SG 워너비의 노래들은 좋은 노래들 많고 좋아하는 노래들도 참 많았습니다. 아까 삼겹살님이 슈퍼챗으로 삶은 선물이에요. 꾸러미 형님들 누님들 파이팅이요 라고 해주셨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아까 도효님도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제가 메모를 해놓을게요. 오늘 시간이 제가 다 선곡한 곡들도 다 못 들려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따로 메모를 해 놓겠습니다. MC 더 맥스 노래도 생각나죠. 저도 참 좋아해요. 다음 사연까지는 제가 들려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사연 듣고 노래 사연 해야 되나? 지금 시간이 딱 4분이 남았거든요, 여러분. 취향 저격? 성공했다고? 오늘 아까 처음에 아이돌 노래가 나오면서 그 여자 가수들 노래가 굉장히 많이 신청이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 SG 워너비 노래는 좀 중간에 껴넣은 게 없잖아 있습니다. 네, 좀 고민이긴 해요. 다음에 하죠. 네. 6분이라고요? 제가 몇 시에 시작했죠, 오늘? 지금 1시간 55분째 방송을 하고 있는 거라 크게 차이는 없네요, 여러분. 아니요. 오늘은 좀 오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오늘 느끼셨겠죠? 제가 계속 그 노래 제목 얘기할 때도 자꾸 헤매고 있고 약간 피곤함 게이지가 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반면에 뭔가 배터리 용량은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좀 맞춰서 끝내볼까 합니다. 아니 퐁피디님이야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아니 오바되는 거야 항상 있는 거라고요. 네, 제가 사실 누나 잘 거다 조용히 해라. 퐁피디님의 사연도 있어요. 그래서 퐁피디님 사연은 좀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사연이 생각보다 길어서 들려드리고 사연이 사연과 음악을 들려드리고 나면 이미 너무 오바가 될 것 같아서 이걸 그럼 제가 사연을 들려드리고 엔딩곡으로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퐁피디님은 특별히 피디님이니까 제가 들려드리고 이 곡을 엔딩곡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퐁피디 사연은 버리라고요? 엔딩곡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엔딩곡은 따로 있었지만 특별히 맨날 뭐라고 하시니까 고생하시잖아요. 사연이 그렇다고 막 즐거운 사연은 아니야. 좀 가슴이 아픕니다. 마지막 사연, 아이프님의 사연입니다. 사랑이 있어서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라는 말이 있다.
사랑의 가불이 어디 있냐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간절한 사람은 더욱 간절해져서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걸 주려고 하지만 받는 사람은 그 간절함이 부담스러워서 혹은 그 간절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순간들. 지난주에 그 바보 같은 짝사랑 사연에서처럼 아니 꼭 그때만이 아니더라도 나와는 이루어질 생각이 없다는 걸, 서로가 서로에게 인연이 아니었다는 걸, 나의 진심만큼 상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이 납득하지 못해 긴 시간 혼자만 진심이었던 나날들. 진심이 닿지 않아 혼자 초라해지고 그 초라함을 감추기 위해 나는 괜찮다고 허세를 부리고 허세를 부리면 부릴수록 더 비참해지는 자신을 보고 마음이 모자라 그런 것이라며 바보같이 더 노력하고 그러다 결국 마음이 꺾여 덩그러니 혼자 있는 모습에 좌절하고 슬픈 영화 속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자기 연민에 빠져 눈물 흘리던 모습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여러 입장들을 겪으며 알게 된 건 내가 진심이라고 해서 그것이 꼭 상대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마음은 아니라는 것. 나의 진심이 상대에게는 민폐가 될 수 있다는 것. 진심이라는 것이 자기 만족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 멜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진심이다 이루어지는 사랑은 판타지일 수 있다는 것. 그걸 뒤늦게서야 깨달아 오히려 자신을 반성하며 되돌아본 시간들. 또 하나와 꾸러미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저도 가끔은 이런 사연 보내기도 한다는 것. 아이폰님의 마지막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저는 왜 이렇게 아이폰님의 생각을 해서 그런지 좀 웃음이 나왔지만 이게 내용 자체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진심이고 나는 저 사람에게 정말 진정성 있게 정말 모든 걸 다 퍼붓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나만의 기준인 거고요. 항상 나의 그 모든 걸 받아들여야 하는 상대도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퐁피디님이 참 지난주 사연 기억합니다. 그 까만 그 머리, 긴 머리의 여자분 여러 번 이렇게 고백하셨다는 5번 고백하셨다고 했나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내가 몰랐던 것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는 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주고 나면 더 생각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깨닫는다고. 아니 저는 그래요 사실.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충분히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상대의 마음은 강요하지 않고 그냥 내가 줄 수 있는 것만 주고 상대가 부담스러워하면 과감하게 좀 멈출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아이폰님의 마지막 사연까지 들어봤고요. 신청해 주신 곡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고생하셨고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도 여러분 힘차게 시작하시고 즐거운 날들만 좀 계속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고 지치더라도 거울 보면서 웃으세요. 그러면 또 웃어지더라고요. 뭐 있나요, 인생? 또 좋은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한데 마무리가 참 좋다. 아이폰님의 신청곡 또봐 권진아의 진심이었던 사람만 바보가 돼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차순배 배우 오빠 굿밤 되세요. 여러분도 굿밤 되세요. 우리는 내일이죠. 내일 밤 10시 떴다복스래 달밤에서 만나기로 해요. 굿밤 되세요.